지난번에 박홍규 교수의 인문학의 거짓말 1, 2편을 한 다음에 박홍규 교수 얘기를 중단했었는데요. 그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박홍규 교수는 지금 영남대 명예교수시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한국 작가 필자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양반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고 또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요. 제가 세보니까 박 교수가 쓴 책 또는 그 박 교수가 번역한 책을 제가 읽은 게 91권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지적 작업이죠. 이거를 91권 읽는다는 게 참 저로서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. 대단한 분이에요. 근데 박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건 두 가지예요. 제가 박 교수 책을 작년에 처음 접한 거는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 하고 호통을 치는 책이에요. 이 책은 사실 제가 그 책 제목이 재밌어서 읽기 시작했어요. 사실 한나 아렌트니 토크빌이니 다 유명한 저자고, 특히 토크빌은 그 미국 얘기하고 뭐 민주주의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이 되는 내용이에요. 근데 이제 박 교수가 그렇게 책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는 누가 읽었다고 하는 거는 박 교수가 화가 난 거예요. 읽지도 않고 또 제대로 그 시대적 배경 같은 것도 모르면서 읽은 척을 하느냐. 그러면서 이제 박 교수는 이 양반은 책을 무지하게 읽거든요. 그래서 어떤 자기가 파악한 그 토크빌, 아렌트 얘기를 하면서 혼을 낸 거예요. 그동안에 나온 뭐 엉터리 번역들, 엉터리 의론들 이런 거에 대해서.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야, 이거 참 보통이 아니구나. 이 양반은 이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뭐 책을 수백 권 읽은 게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엄청난 이 양반의 독서량, 이 양반의 지식 이런 거에 놀라게 되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는 이 양반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놀라게 돼요. 그러니까 대개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박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. 어느 환경주의자를 만났는데 이 양반이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멋진 얘기를 하는데 만나는데 엄청나게 좋은 크고 좋은 차를 몰고 나왔더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거든요. 말은 뭐 환경보니 뭐 진보니 뭐 예전에는 뭐 반미 제국주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다르게 살아요. 살기는. 그러니까 그거죠. 그 좌파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을 예전 얘기입니다.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뭐 지금도 그런 의견들이 있죠. 미국을 악의 제국으로 보는 미국을 아주 악으로 보는 거예요. 자본주의의 맹주국으로서 그렇게 민주투쟁을 하는 사람이 또 자기 자식들은 또 미국으로 악착같이 유학을 보내요. 이런 게 이제 이율배반이죠. 그야말로. 대개는 지식과 삶, 그러니까 두뇌 입과 자신의 몸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. 사실 뭐 학식으로 치면은 학식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. 근데 박 교수가 놀라운 거는 그거를 몸으로 해낸다는 거예요. 몸으로. 그래서 저는 그 박 교수 시리즈 뭐 할 얘기는 많지만요. 우선 첫 번째로선 이 양반의 삶에 대해서 이 양반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는 거를 얘기하면 이 양반의 철학의 정체가 밝혀져요. 이 양반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구나. 야, 이건 참 쫓아야 된다. 그러면서 제가 이 박형규 시리즈의 제목을 탈자본주의로 했거든요. 자본주의는 자본을 위한 시스템이에요. 그러니까 자본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죠.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맹점이랄까 하는 부분은 돈 있는 사람,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물건을 팔거나 집을 세주거나 그래야 돼요.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 멈춰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. 뭐 100억 1조가 은행에 있으면 뭐 하나요? 그 1조가 융자가 되고 수익이 발생하고 그래야 자본가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. 내가 집이 100채, 빌딩이 100채 있어도 세입자가 없으면은
나는 망해요. 왜냐면 그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, 빌딩 관리비가. 아니면은 빌딩을 관리 안 하고 놔두면 세금이 발생하고, 아무 활용을 안 해도 부동산은 세금이 발생해요. 그러면서 건물 다 망가지고, 썩고, 그러고 나는 망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 마케팅,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돈을 쓰게 하는 기능이 무지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자본주의를 벗어나겠다. 자본주의를 벗어나는 게 무슨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고, 이 자본가들은 마케팅을 해야 된다. 일반인들이 돈을 쓰게. 그 마케팅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, 도대체. 이거 사야 된다, 저거 사야 된다. 너는 이게 없어서 후지다. 이것만 있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. 너는 이걸 못 먹어서 지금 불행한 거다. 이걸 사 먹어야 된다. 어머, 이건 꼭 사야 돼. 이게 자본주의 마케팅 자산가들, 자본가들의 논리예요. 근데 많은 지식인들,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이 뭐라고 있느냐면은 그런 자본주의를 공격하면서도 아까 그 환경시인, 뭐 환경주의자 얘기했지만 환경 보호해야 한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비싸고 배기량 큰 차를 사요. 그게 보통의 행태예요. 근데 박 교수는 그렇지 않아요. 박 교수는 뭔가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몸으로 실천을 해요. 앞으로 한 거의 10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박홍규 교수의 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 해요. 근데 이 양반이 이 자기의 생활, 자기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. 뭐 그런 데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. 자기 생활을 자랑하는데 뭐 그런 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니까요. 근데 그 이 양반의 책을 보다 보면은 얼핏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. 아, 내가 뭐 이렇다. 내가 뭐 자전거 타고 다닌다.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.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모아서 소개할까 하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양반의 책 번역서 91권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잠깐 나온 얘기를 쭉 모아서 해드려 볼까 하고요. 물론 박헌규 교수는 지난 8월 25일 날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. 강재원 선임 기자가 그 경북 경산시의 그 박 교수 집을 찾아가서 경북 경산시 암양면 당읍리에요.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집을 찾아가서 이 양반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물론 그 이 양반의 인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. 기자가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뭐 거기도 정리가 돼 있지만 뭐 제가 다른 책에서 캐치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책들이 제가 그 첫 편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온 책들이에요. 첫 편은 저는 그걸로 하고 싶어요. 자전거와 자동차. 이게 저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만 자전거와 자동차 그 뭐라 그럴까 영원한 대결이에요. 대개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죽이죠.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투쟁이에요. 자동차와 자전거는 그 투쟁을 하고 있는 박홍규 교수의 삶을 박홍규 교수의 책에서 일부 꺼집어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